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대내적인 이벤트도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다라고 서동구 부장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또 하나의 이벤트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입니다. 아직까지는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기준금리가 동결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결과가 들어오는 대로 이러한 부분은 또 자세하게 짚어보기로 하고요. 먼저 각국의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G경제연구원의 이창선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는 또 브라질에서 기준금리를 좀 인상을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각국의 또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특히 일본에서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참의원 선거를 앞둔 BOJ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일단 일본은행이 추가적으로 양적 완화를 강화하는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확인하는 수준에 일단 그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중순에서 6월까지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하면서 일본 금융시장도 대단히 좀 불안했었는데요. 아베노믹스의 성공 여부에 대한 우려, 그런 것 때문에 일본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일본은행도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일단 기존의 정책을 확인하면서 일단 금융시장이나 경제 상황을 지켜보는 쪽을 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달러엔 같은 경우에는 간밤에 벤 버냉키 의장의 발언에 따라서 좀 하락세를 나타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방향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엔화 약세 기조 자체는 그냥 유지가 되는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엔화 약세 기조는 유지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달러당 90엔대 중반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달러당 100엔 선을 이제 회복해서 100엔 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조치가 없다면 그 엔화가 추가적인 약세를 보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또 미국의 출구 전략이 좀 가시화되면서 이것이 달러와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그래서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미국의 출구 전략과 관련된 그런 뉴스에 따라서 엔달러 환율이 등락을 할 텐데 대략 달러당 100엔 선 전후에서 등락하는 그런 기조가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미국의 출구 전략에 따라서 이것이 또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엔달러 환율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엔달러 환율뿐만 아니라 각국의 통화에도 물론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새벽에 또 벤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있었죠. 이 연설 내용 저희가 또 생중계를 해드리면서 김희욱 외신 전문 앵커가 또 자세한 내용을 또 분석해서 전해드리기로 했었는데 일단은 벤 버냉키 의장의 연설을 통해서 양적 완화 조기 축소에 대한 우려감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신흥국에서 또 자금이 많이 이탈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은 그렇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뭐 과거의 예를 보면은 그 선진국 특히 미국의 금융 정책하고 신흥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네. 미국이 양적 완화라든지 저금리 정책을 취할 때는 글로벌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신흥국으로 자본이 대거 되겠고요. 반대로 미국이 금융 긴축을 택하고 그럼으로써 글로벌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기에는 아무래도 선진국 경제가 그만큼 좋다는 것을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신흥국으로 자본이 이제 유입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신흥국으로의 자본 유입이 줄어든다면은 오히려 또 자본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 네. 신흥 국가별로 또 펀더멘탈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글로벌 유동성이 줄어드는 시기에는 투자 위험에 민감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네.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경제 건전성이 취약한 나라, 외채가 과다한 나라, 그런 나라로는 아무래도 투자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자금 유입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고요. 반대로 미국이라든지 선진국이 그 금융 긴축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좋다는 것을 반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 경제 호전을 네. 잘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경제 건전성이 좋은 나라 그런 나라로는 오히려 그 자본 유입이 더 늘어날 여지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펀더멘탈은 어떤지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 자금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타날지 잠시 후에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또 한국은행에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7월에 기준금리가 2.5%로 예상했던 것처럼 동결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대응 전략을 펼쳐야 할지 잠시 후에 또 알아보겠는데요. 지금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봐야 할 겁니다. 한국은행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잠시 후에 또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 연결 상태가 지금 아직 좀 미뤄지고 있는데요. 한국의 우리나라의 지금 펀더멘털 상태는 어떤지 간략하게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일단 우리나라 위치가 어떻게 보면 신흥국하고 선진국의 거의 중간 위치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직 원화가 선진국 통화처럼 안전자산 위치를 가졌다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다만 신흥국 내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건전성이 상당히 좀 좋은 상태다. 그 국가 신용 등급으로 봐서도 그렇고 그동안 또 단기 외채가 많이 줄어들고 외환 보유액은 많이 늘어나 있기 때문에 외환 부족 때문에 환율이 급등할 그런 위험성은 지금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국제 금융 시장이 불안해져도 그러면 우리나라도 어쨌든 신흥국 그 위치 때문에 자금이 전반적으로 이탈하는 와중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조금 이탈할 우려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대거 이탈하면서 위기 상황이 연출될 그럴 염려할 정도는 이제는 아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국은행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금리 동결의 배경 바로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근영 기자. 네, 한국은행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통화정책을 변화시킬 만한 요인은 7월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기준금리는 연 2.5%로 지난 5월 한 차례 인하 이후 2달 연속 동결됐습니다. 전문가들의 예상과 일치합니다. 이 5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정부의 추경 예산까지 아직 그 효과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은이 섣불리 금리를 움직일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국내 경기가 미약하게나마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상반기까지 놓고 보면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 모두 올해 연간 최대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1%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면서 금리의 변수로 작용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기준금리 방향이 고민입니다. 중국 수출이 17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서는 등 신흥국 경기 부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가장 높죠. 어젯밤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출구 전략 시기를 늦추고 당분간 돈 풀기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미국 경기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다는 신호기도 합니다. 당초 전문가들 사이에서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없다. 하반기 내 동결, 내년부터 인상의 시기를 저울질할 것이다. 이런 시각이 지배적이었는데 세계 경기의 예상 밖 부진이 또 다른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는 셈입니다. 잠시 후 11시경에 이어질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브리핑 그리고 2시로 예정된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 발표에 따라 올해 기준금리의 향방을 대략적으로나마 가늠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한국경제TV 이근영입니다. 네, 기준금리는 예상대로 동결이 됐고요. 한국은행의 김중수 총재의 브리핑에서는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또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는 어떻게 나올지 나오는 대로 저희가 또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예상됐던 것처럼 동결이 됐는데 이것의 의미는 어떻다고 분석을 하세요? 일단 대내외 여건상 금리를 움직이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지금 미 연준의 출구 전략 시기가 지금 불확실하긴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방향성은 양적 완화를 좀 줄여가는 쪽이 될 테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최근 국제 금융시장이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때문에 그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기도 또 올리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한은의 결정이 이제 시장에 이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국내 금리도 미국이나 글로벌 금리하고 동조화 현상을 보이면서 좀 급등을 한 셈인데, 네. 이번 금통위의 결정 그리고 앞으로의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한 그런 설명들 그런 것들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돼서 그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좀 주목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일단 2달 연속 동결이 됐고 그 전에는 기준금리를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는 또 그 부분 좀 올라왔었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 5월에 기준금리를 내렸는데 그 이후로 사실 시중금리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사실 시중금리는 5월 금리 인하 이전에 사실은 금리 인하 기대를 반영해서 좀 많이 내려갔던 측면이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또 5월 이후로 미국 금리가 이미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금리 인하 이후에는 이미 한은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이제 꺾였다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 미약하나마 경기 회복 기대가 생겨나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중 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금리가 상승 추세로 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뭐 큰 흐름상으로는 국내 금리도 이미 상승세로 전환된 것으로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내부적인 그런 요인이 아니라 그 외부적인 미국의 출구 전략이라든지 미국의 경기 회복세, 금리 상승 이런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우리나라 금리가 과도하게 가는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이런 것들이 가계나 기업의 이자 부담을 늘려서 경기 회복세를 꺾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중금리의 상승세를 좀 억제하는 그런 노력들은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취재기자와도 함께 알아봤지만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도 또 오늘 오후에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또 어떻게 정리를 해주세요. 일단 뭐 추경 편성 효과도 있고 또 5월에 금리를 인하한 효과도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지난번 전망에서는 연간 2.6%를 전망을 했습니다만은 아마 대략 2.7에서 2.8 정도로 상향 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하반기에는 대략 성장률이 3.8 정도로 예상을 하고요. 그래서 연간으로는 2.8에서 2.9. 그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그동안 쭉 상저하고 성장률 예상하다가 오히려 하반기가 안 좋았던 경험이 있는데 올해는 작년 하반기가 안 좋았던 그런 기저 효과가 크게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비로는 올해의 경우는 확실히 상저하고 그런 성장률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나 성장률이 최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률이나 물가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금리는 결국은 추세적으로는 좀 등락은 있겠지만 조정 과정은 있겠지만 올라가는 쪽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각국의 통화정책 방향성 알아본 이후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기준금리의 동결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까지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LG경제연구원의 이창선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